안녕하세요. 개미 투자자를 위한 주식 방송 주식 실험실입니다. 자, 요즘에 그 손절매에 관련된 영상들이 몇 개가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손절매에 대해서 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매 할까 말까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하는 것도 맞고 안 하는 것도 맞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손절매를 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손절매를 하는 경우 먼저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였을 때, 자, 이때 대부분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죠. 대부분 그 손절매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성향을 보시면 손절매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자가 많고요. 그리고 손절매를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매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였을 때 손절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상한가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때 막 달려들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점에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상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막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반드시 손절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액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자, 보통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고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역시 단기적이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고액으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액으로 투자를 하죠. 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 또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떨어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는 장중에 대응이 가능할 때, 자, 손절매를 하려면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해야 그래서 잽싸게 손절매를 하죠. 그 폭을 짧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응을 못하면 그 손절매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려면 내가 그 시간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이거나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손절매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물론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 매매를 이용을 해서 손절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자동 매매를 이용해서 손절하는 거는 조금 금액이 커질 경우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손절매를 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경우가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그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 이 경우 손절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한 종목을 들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폭의 어떤 수익률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 종목에 대해서 거의 한 뭐 100%, 2, 30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였을 때 보통 이 가치 투자자들은 저평가 우량주들을 매수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가치보다 더 낮은 저점에서 항상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여야 손절매를 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소액으로 투자하고 현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을 때,
자, 이거는 일반적인 그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현금 확보는 좀 하긴 하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고액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자, 일반 개미인 경우에는 고액으로 넣었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손절매를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물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중에 대응이 쉽지 않을 때, 장중에 대응이 쉽지 않거나 장중에 대응하고 싶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장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본업이 대부분 있으시고 직장인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본업을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게 되면 본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손절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손절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은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손절매를 하고 손절매를 하지 않는 투자법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은 장중에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손절매를 하지 않는 투자법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손절매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깊게 오늘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매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새롭게 적용을 해보시는 것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